구독자님들의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는 나라의 TV, 보다 많은 성원을 기대하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추미애가 오랜 침묵을 깨고 공식 석상에 나와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수석 상임부위원장으로 활발한 정치 활동을 펼치고 있는 조승현 정치의미래연구소장의 출판 기념회에서 추미애는 항상 뒤늦게 추미애가 옳았다고 후회하시는데 애초에 후회할 일은 안 만들어야 한다면서 참 무식하고 무지한데 막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는 조삼모사라고 국민의힘을 비난했는데요. 추미애가 발끈하는 거 보니 국민의힘이 추진하려는 김포시 서울 편입 메가시티가 올바른 정책이구나라는 확신이 듭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일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논의와 관련해 경기도 행정구역으로 분류된 곳이 서울로 된다고 해서 집중 현상이 더 벌어지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서울관악구 서울대 행정대학원 초청 강연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으로 인한 인구 과밀화 전망을 묻는 학생 질의에 김포시를 비롯해서 구리, 하남 등 서울을 둘러싼 도시들에 이미 살고 계시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메가 서울 구상은 수도권, 특히 서울 집중 현상이 심화하면서 국토균형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민주당 주장을 일축한 것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6일 야권의 방송법 강행 처리 방침과 관련해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정치적 복선이 깔려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공영방송의 공영성, 공정성 강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매우 정치적 민감성이 있는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여야 간 합의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절차적 정당성 문제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1대 국회 전반기 2년간 민주당이 여당이었다. 당시 수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 힘을 실어 처리하지 않고 밀어붙이며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강행 처리하는 것은 정치적 복선이 깔려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민주당이 싫은 소리만 골라서 하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래서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탄핵시키려는 걸까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6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 전략회의 후 만난 기자들이 이동관 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느냐고 묻자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좀 얘기했다고 답했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탄핵하느냐는 질문에는 한동훈 장관 얘기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탄핵안 발의 시점이 오는 9일 본회의냐는 질문에는 가능성은 다 열려있다고 답했는데요. 진짜 민주당 이 정도면 탄핵에 중독된 병자 같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하려는 데 대해 전 세계 민주국가 정당 중 대한민국의 민주당처럼 습관적, 상습적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정당은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는데요. 민주당에서 이제 한동훈 장관님 탄핵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한 1년 반 동안 정말 쉬지 않고 저에 대한 탄핵을 얘기해 왔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권자 국민을 위해 할 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번 말로만 겁박하지 말고 하려면 하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민주국가의 정당 중에서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처럼 습관적, 상습적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정당은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도대체 어떤 사유로 저를 탄핵하겠다는지는 모르실 것 같은데요.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이 도대체 왜 자꾸 저에게 이러는지는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고요. 대한민국의 헌법은 더불어민주당의 것이 아니고 주권자 국민의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주권자 국민을 믿습니다. 6일 열린 국회 예결위 경제부처 심사에서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문재인 좌익 정권이 남겨놓은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증가 관련 과연 이런 시점에서 이재명 퍼주기 정책 주장이 맞느냐고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질의했는데요. 정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3.37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가 올랐는데요.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현 정부의 건전 재정 정책을 비판을 하면서 정부가 돈을 풀지 않아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경제 위기가 심화되었다고 진단을 하며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선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막무가내 퍼주기식 예산 집행 등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국가 채무는 400조 증가, 정부 수립 70여 년간 쌓인 빚의 3분의 1을 5년짜리 한 정권이 늘려놓은 야당은 이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는커녕 다시 퍼주기 정책에 몰두하는 모양새인데요. 우리가 부채를 일으켜서 경기 부양을 하고 살림 살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방식입니다. 그 방식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으면 어느 나라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나라들이 우리가 얼마 전에 한 10여 년 전이죠. 남유럽 국가들이 전부 재정 파탄을 이루고 그것이 바로 과다한 빚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경제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소간의 인기가 없더라도 지금은 이런 대책을 해야 되겠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제대로 된 데 우리가 비효율적인 것을 조금 줄여서 우리가 약자 이런 부분에 써야 될 때 쓰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재정 운영하는 방식인데 가게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부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쉬운 것은 많은 분들께서 부채 걱정 그러면서 위기 봉착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이런 목소리들이 국회에서 좀 더 일찍이 지난 정부 때 우리가 몇 년 전에 많은 우리 의원님들이 그걸 했었으면은 가계부채가 이렇게 빠르게 늘지도 않았을 거고 국가부채도 이렇게 늘지 않았고 그러면 우리가 탄탄한 이런 구조 속에서 지금 위기에 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여력이 있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수준에 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 정부 들어서 이게 부채가 급속도로 방만하게 늘어서는 안 되겠다. 이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 주세요.